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한때 꿈꾸던 내일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했지만 면접조차 보기 힘들었어요. 남편은 말합니다. 그냥 집에 있으라고요. 그게 나와 우리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된 기회가 도착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모든 여성을 위한 생애 커리어 대개편. 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중장년 이상의 여성분들, 취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꼭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영상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책은 단지 몇 사람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모든 여성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의 일과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걸까요? 먼저 청년 여성부터 볼까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여성들이 초기 경력을 설계하고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단순한 사무직 취업을 넘어서 과학, 기술, 첨단 산업과 같은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됩니다. 즉, 더 이상 여성이라서 힘들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 실력으로 당당히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육아기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중고령 여성 역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납니다. 이들에게는 생애 주기별로 딱 맞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특히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함께 확대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즉 세일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첫 구직 준비부터 결혼, 출산, 경력 단절, 그리고 재취업까지 여성의 경력 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직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하면서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들 역시 중요한 대상입니다. 정부는 재직 여성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여성들이 일과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의 여성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2022년에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단순한 비전이 아닌 실현 가능한 법정 계획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성의 삶과 커리어를 둘러싼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여성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점이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여성의 일과 삶을 책임질 중요한 청사진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기존의 정책이 경력 단절 여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를 청년 여성, 중장년 여성, 고령 여성 등 모든 세대의 여성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특정 시기의 여성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지 정부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도해 현장 전문가들, 학계, 관련 기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연구의 통찰, 정책의 실효성까지 꼼꼼하게 반영한 결과가 바로 이 기본 계획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우리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커다란 인구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지금 이 순간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이들이 바로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은 단순한 취업 지원이 아닙니다. 바로 여성 인재를 더 넓게, 더 깊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인 것이죠.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둘째, 여성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 쉽게 말해, 삶의 어느 시점이든 여성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돕고, 동시에 그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전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일은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 지역에선 무슨 일자리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주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비사회 초년생, 특히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지역 고용 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을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중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찾는 데서부터 실제로 그 길을 걸어볼 수 있는 경험까지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바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줄여서 세일센터의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기업 현장 체험을 통해 직접 발을 들여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게다가 대학 내 세일센터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가 손을 잡고 청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직업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한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취업 연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신산업 분야입니다. 정부는 청년 여성들이 IT, 로봇 등 지역의 미래 핵심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화된 취업 지원 모델과 융합형 교육 과정을 운영할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략적 투자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청년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인재 양성 정책을 설계할 때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일도 하고 싶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정말 둘 다 가능한 세상이 올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정부가 세일센터를 중심으로 아주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직업훈련이 아니라 자녀 돌봄과 직업교육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 훈련 과정이 도입됩니다. 즉,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분들께는 직업교육훈련 참여 촉진 수당도 지급됩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요. 훈련 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한 경우 매달 10만 원씩 총 4개월간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수급이 어렵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교육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 전환까지 연결되는 인턴십 프로그램, 세일 여성 인턴 제도도 강화됩니다. 예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기업에 1인당 320만 원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줬는데요. 이제는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기업도 적극적으로 여성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중고령 여성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등 이분들이 선호하는 직무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과 함께 시니어 실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즉,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실제 경험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더불어 한부모 여성, 결혼이민 여성 등 다양한 상황의 노인분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심지어 여성 취업이 드문 건설업 분야 진출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여성 기능인 양성과 포상 제도도 함께 추진되니
이건 정말 희소식이죠. 마지막으로 나는 취업보단 창업이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일센터에 창업 전담 인력을 배치해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실제 판로 개척,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성 창업인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을 완화하고 우수 특허 기술이나 발명품의 사업화도 정부가 함께 돕습니다. 일자리, 경력, 창업, 돌봄. 이 모든 것을 위한 지원이 지금 바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일자리 걱정을 적게 하는 세상이 오길 기대합니다.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여러분, 우리는 늘 바쁜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챙기고 때로는 나중을 위해 경력을 고민하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나는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이제라도 다른 분야에 도전해도 될까? 정부는 이제 이런 여성들의 고민에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육아, 그리고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여성의 커리어 설계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각기 다른 구직 유형에 맞춘 역량 개발과 이 전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지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실제로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전직까지 도와주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소프트웨어, IT, 바이오와 같은 고부가 가치 신기술 분야입니다. 정부는 이 분야의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탄소 중립 같은 산업 전환기에 맞는 직무 교육과 경력 설계 상담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말은 곧 지금까지 해온 일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메시지이자 새로운 분야에서도 여러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엔 인구 감소 지역에서 여성 인턴을 채용할 때 기업별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제약도 사라집니다. 20인 미만 기업은 70%, 50인 미만 기업은 50%, 50인 이상은 30%까지 가능하던 인턴 채용 비율 제한이 아예 폐지된 거죠. 이는 지역 기업들이 더 많은 여성 인턴을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년 여성들을 위한 지역 일자리 발굴 프로젝트도 눈에 띕니다. 지역 사회와의 관계망을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 분야에 대한 탐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전통 산업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퇴직연금 가입 확대입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에 다니는 많은 여성 근로자들은 노후 대비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퇴직연금 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여성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바쁜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경력이라는 길을 다시 걷는 건 결코 늦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점점 확대되는 취업 지원을 모두 받으실 준비만 하세요. 경력 단절 예방 및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여러분, 출산하고 나면 일 그만둬야 할까? 육아하면서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런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경력 단절 예방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바로 전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세일센터의 경력 단절 예방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2029년까지 무려 159곳으로 늘릴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재직 여성들을 위한 고용 유지 상담은 물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문화 개선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힘든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이 아니죠. 건강관리에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건강상담과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근로자 건강센터 분소와의 연계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참아라가 아니라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정책이 생긴 거죠. 그리고 직장 문화,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포함해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CEO들을 대상으로 다양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이건 단순히 제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과 인식을 바꾸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를 키우는 현실적인 지원도 빠질 수 없습니다.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 모든 돌봄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육아로 인한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지원금, 업무 분담 지원금 같은 재정 지원도 강화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 하나. 정부는 가족 친화 예비 인증제를 통해 가족 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가족 친화 우수 인증 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 기업에겐 혜택도 더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도 확 높아집니다. 정부는 아이돌봄사에 대한 국가 자격제 도입,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에요. 그리고 물론 정부의 지원금도 함께 확대됩니다. 이를 놓지 않아도 되는 사회, 육아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여러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아닐까요? 정부는 바로 그 해답을 위해 전국 159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세일센터를 중심으로 여성 경제활동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세일센터는 단순한 취업 알선 창구를 넘어 맞춤형 인재 양성과 지속적 취업 지원을 위한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째, 센터마다 역할이 명확히 정립됩니다. 중앙, 광역, 지역 단위별로 기능을 구분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중앙센터는 정책을 기획하고 광역센터는 지역 내 자원을 연결하며 지역센터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성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이 센터들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손을 잡는다는 점입니다. 즉, 여성 인력 양성 정책이 지역 산업 수요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제는 이세일 시스템과 고용24가 연계되어 직업훈련, 인턴십, 취업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통합 시스템 덕분에 여성들이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 필요성을 국민들이 잘 모르면 큰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는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며 누구나 이 문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또한 일생활 균형 지수라는 걸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는지를 수치로 확인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여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 중 여성 취업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성들의 전생애 주기에 맞게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정책이더라도 내가 혜택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다는 느낌이 있죠. 모든 여성분들, 특히 중장년 이상의 경력이 단절된 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소개된 전국 159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세일센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